찐시황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쪽으로 약간 좀 오십시오. 옆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스스로 우리는 셀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한번 좀 구분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호재는 잘 지켜줬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켜줬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지수가 이제 8월 5일 날 우리가 하한가를 맞고 거의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고 하한가를 맞고 지금 2주 연속 상승을 해왔는데 그래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약간 좀 멈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 지수 저희 치워가지 못하고 뭐 삼성전자도 계속 8만 원에 언저리에 와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밤새 또 미국 증시도 한 8거래일만 약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벤트는 다가오고 이벤트라는 게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열려봐야 아는 건데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모든 시장은 지금 9월 달에 피크업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그림이고 또 파월 의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과연 미국 경기에 대한 진단도 간접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이제 8월 초순에 글로벌 증시가 같이 빠질 때 뭐 복합적으로가 작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수 관점에서 호재는 그래도 이 5일선 우리가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5일선이 단기 투자가들이 주식을 들고 갈까에 대한 심리거든요. 네. 이게 급하게 이 사람들이 팔기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매도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여기 보면 있는데 제 왼쪽이 이제 일중 흐름인데 요새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데 한 300억 정도가 코스피에 조금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확실히 기관들은 올해 내내 그냥 연초부터 팝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같으면은 뭐 예전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뭐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보통 패시브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여전히 기관들은 거의 매매가 안 들어오고 오늘 조금 특징은 뭐 코스닥 0.96%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3,400억.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코스닥은 뭐 검은머리도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포린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여기서 절반 정도가 HLB였어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오늘 매도한 거에 네, 3,400 정도 나온 것 중에서 얼추 절반이 HLB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하락 종목은 조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정확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한 1,000억 넘게 사주더니 오늘은 또 3,450억을 또 매도하고 네, 외국인의 이 패턴이 코스닥에 대한 코스닥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검은머리를 많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의 뭐 자금과 조금 성격이 달라서 국내 자금도 외국인으로 둔갑한 게 좀 많고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제 호재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순환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 순환 장세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이걸 잘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ADR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116%잖아요. 물론 참고 말씀드리면 120%가 넘어가게 되면 과열 신호입니다. 예, 과열 신호가 안 돼.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과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순환이 활발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걸 좀 의미하는데 지금은 다시 너무 빨리 이제 ADR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왜 실제보다 데이터보다 어렵냐 하면 데이터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걸 가지고 ADR 지수를 뽑아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갑자기 뜬구름없이 화학주가 뭐 고개를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는 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은 오늘 한국전력이 갑자기 올라온다든지 그러니까 밑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론적 관점에서는 사실 주가는 우리가 주가를 가장 사기 좋을 때가 나름 우상향할 때 조정을 보일 때거든요. 이게 우하향하다가 잠깐 고개 들면 이게 올라오는 건지 다시 꺾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보게 되면 최근에 녹십자나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오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어제 조금 좋았던 금융주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건 이제 제가 호재 중에 하나 순환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순환은 근데 이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아가는 관점은 아니에요. 아직 뭐 화학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기전자 대형주나 자동차나 뭔가가 치고 가는 흐름 자체가 아까 지수에서처럼 막혀 있으니까
장은 안 밀리는 데 막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도 꼼지락 하는구나.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어서 악재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아, 요건 내용이 길구나. 한숨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봐요. 한숨 쉬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죠. 자, 오늘 아침부터 아마 하이닉스 동시효과를 혹시 보신 분은 있을 수도 있죠. 네, 아침에 왜냐하면 또 아침에 사실 아침에 8시 한 저는 동시효과를 보통 우리가 노출되는 거는 8시 40분부터인데 실제 체결가 예상가 포함해서 실제 시가와 연결고리는 보통 55분 정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3% 이상 나오더라고요. 상승이 하락이요. 하락이. 네, 아침부터 매도 물량이 확 나온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었지만 아침부터 작정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건 오늘 많은 관심은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도 유한영행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유한영행 보고 있는데 지수는 선물은 한 2포인트 정도면 오케이. 야간 선물이나 계산하면. 근데 하이닉스 나오길래 이게 주요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한번 짚어볼 그 필요가 있었어.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T 피크론이잖아요. 요거는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8월 20일자로 릴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그 반도체에 대한 그렇지? 네. IT 반도체주에 대한 그 피크아웃 이 얘기가 나왔어요.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당장 오늘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다 다양한 거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지가 모건 스탠리 자료니까 저도 못하는 영어지만은 중요한 것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봅시다. 요 반도체의 수익의 사이클은 연간 피크 정도를 보일 것 같다. 연간 피크인데 언제 정도에? 3분기 정도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 피크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죠. 하드웨어의 수익 사이클 같은 경우는 내년도 1분기 정도가 피크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수익질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캐펙스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역사적으로 내년도 25년도 정도에 히스토리크 이 단어가 좀 어렵네요. 영어는 넘어가죠. 역사적인 하이에 도달할 것 같다. 금액은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자, 1860억 달러. 왜 웃으십니까? 네? 참 우리 양봉 선생 고생한다. 이게 다 공부입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학원 가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맨투맨 성문 종합 영어를 보고 배운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읽기만 하면 되고 의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어려운 건 영어보다 저 영어로 표현되는 저 숫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올해 3분기 정도가 반도체 얘기 피크가 날 것 같다. 모건스탠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전체 수익은 내년도 1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됐고 또 하나 클라우드 투자 같은 것도 일단 뺍니다. 빨리빨리 빼고 다시 여기 중요한데 코리아 칩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기준으로 피크를 하는데 미국 반도체 지수 SOX,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3개월 정도를 선행을 한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반도체 지수 수출 데이터 자체가 미국의 반도체 SOX 지수보다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이 주가가 날아가더라도 수출의 피크는 3분기 정도 먼저 나온다. 그런 내용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참 다른데 올테크 세그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음이 왜 이렇게 구리냐? 자, 모든 부분의 인플렉트 영향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변한다는 겁니다. 주기가 없이 한 방에. 참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사이클에서 뭔가가 멈추는 영향력은 어떤 인터벌 피어리된 기간이 없고 단방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제 기분 나쁘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부터 조금 나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좀 제가 사실 옆에다가 한글로 다 적어둔 거 컨닝 좀 할게요. 예. 만약에 이런 대로가 있네요.
S&P 500 지수 대비해서 반도체 지수의 평균 인덱스는 언더퍼폼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쉽게 말씀 무슨 말이냐면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밀릴 때 언더퍼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언더퍼폼을 하냐면 한 13포인트 정도 PPT 정도가 언더퍼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S&P의 다른 종목 대비 내에서. 그래서 첫 페이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는 최소한 올해 가을 정도가 어느 정도 반도체 피크론을 논한다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인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가격 기준인데 다운 사이클 반도체가 만약에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평균 어느 정도가 내려가냐고 계산을 했더니 이 친구들은 33% 정도가 내려간다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약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은 만약에 밀리면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11달 정도가 평균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건 스탠리 이 친구들은 아주 보수적인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의 보고서는 뭐냐면 앞으로 반도체가 고점을 찍으면 1년 동안은 내리막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얘들 보고서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줄게. 그래서 지금 약간은 current sign post는 플래시하게 옐로우, 약간 노란색인데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단 거 다 빼고 내년도 정도의 재고 투자는 거의 카펙스 투자는 고점이고 요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밑에 보면 올해 2분기 이후로 다시 반도체 재고가 인플렉팅, 그러니까 영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이제 6월 달이 지나갔는데 다시 한 3, 4분기가 되게 되면 이제는 지금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고가 조금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밑에 거가 뭐냐면은 수요 같은 디맨드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는 24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AI 컴퓨팅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테크주에 대해서 피코론을 이야기했고 빠르면 이미 하반기 데이터부터 쉽게 말해서 앞으로 발표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1.9 피크를 차지할 수가 있으니 퀀텀 팀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근데 참 이거 보면 또 하이닉스인데 캐시 프로가 아주 견고하고 다른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탑5 조건을 맞는 기업을 투자해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조언인데 실제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 프로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better earning이니까 이익 조정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 그리고 향후 수익 배율 자체가 어느 정도 싼 거, 뭐 이런 거 등등등 해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쉽게 말해서 제가 내는 결론은 아니고 좀 길었으니까 아예 그냥 번역을 해와서 쉽게 그냥 가지 뭘. 이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공부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IT 피크로 나온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일정 부분 올해 3분기, 4분기로 갈 때 반도체 주기에 대한 피크론을 좀 이야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잉여 현금 흐름이 높다든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압축해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이야기 아침부터 길게 해서 그러긴 한데 그렇게 오늘 글로벌 증시에 반영된 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많이 빠졌다면 사실 많이 깊게 다뤘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상의 매도 리포터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시간을 보면서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에 대한 그래도 이런 일정 자체가 글로벌 IB들은 쭉 신경을 쓰고 있구나는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라는 게 약간 좀 찜찜하긴 하네. 왜냐면 또 거기서 작년에도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재작년인가?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처음에 좀 우습게 봤는데 또 그게 또 맞아가지고 우리 또 고생했잖아요. 얘네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매년 8월 달만 되면 요런 걸 합니다. 그래요? 이게 가을 그래요? 가을만 되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시장에 영향을 과거에 다 미쳤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찜찜하니까 다시 한번 뭔가 불안감에서 네,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죠. 하겠죠. 예, 실제적으로 오늘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아침부터 여기에 반응하는 물량이 동시효과에 일부 나왔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게 불과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골드만이라든가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아주 시장 더 갈 것처럼 네. AI 쪽 이런 것들이 계속 갈 것처럼 이러는데 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참 복잡해요. 시장은 뭐 항상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백이 있으면 흙이 있고. 그래서 양봉은 뭘 택하겠습니까? 요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요런 이슈도 있었겠죠.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와 업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아니 반도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글로 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결론을 내려줘야지. 저도 피크론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모두가 좋다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번 28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도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컨센을 넘을 확률이 되게 높죠. 매출도 뭐 아마 물 나와도 2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아마 두 자릿수 나오긴 나올 건데 과거 전전분기 할 때 20% 이상의 점핑 효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다. 예, 그리 보고 일단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도 밑에서 저점에 매수한 물량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가격까지 갔으면 조금 줄여놓을 생각입니다. 이게 이벤트를 몰고 가게 되면 주가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의 잔량만 이벤트에 몸을 맡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메인이 아닌데 이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그냥 깊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우리 양봉 선생이 오늘 또 괜히 인텔리전스하고 아니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됩니까? 있어 보여가지고. 순환이 뭐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뭐 인사이트 하나는 꽂고 가야 썸네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2차 전지로 해줘요. 아니 오늘 근데 뭐 특징적인 섹터 업종으로 배터리 셀 얘기하셨는데 진짜 전기차 화재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악재가 최고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의외예요. 뭐 왜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왜 오르지? 말해가지고. 오르는 이유가 뭐지? 솔직히 말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요 시간에 와가지고도 초기 온다 면 말만 했지 그림이 좋다고만 했지 특별히 뭐 이렇게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왜 오른지는 모르지만은 주가는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모양이고 바닥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의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전방 산업이고, 그러니까 셀을 만드는 엔솔, SK, SDA, CATL 뭐 전부 다 BR 전부 다 이쪽은 전방 산업, 배터리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 번외고요. 재활용 쪽 리사이클 좀 번외가 되는. 왜냐면 이거는 아예 성숙기로 접어갔을 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쪽은 번외고. 근데 배터리 셀의 가격이 지금은 차가 많이 팔린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금의 실적을 좌우하는 거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이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히 말해서 왜 움직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조금씩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으나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물론 공매도 쇼커브 물량도 되게 많아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내년 말까지 3월 말까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 조성자 물량이라 많아야 하루에 2만 주, 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작으면 10,000주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한 33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36만 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잡히는 거는 대부분이 주식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라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연기금 종특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져있는 종목을 좀 매수한 흐름도 있어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LG엔솔이 그렇게 불리한 가격대가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아침에 보니까 뭐 BMS 특허가 전 세계에 1위다. 뭐 그런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배터리 보호회로.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특허가 많은 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개별주 이야기고. 근데 오늘 좀 재미났던 거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철저하게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순하게 LG엔솔 포함해서 배터리 셀 쪽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엔솔 올라가니까 LG화학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SDI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다시 다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바닥을 저도 예서 그런 얘기를 드린데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좋아진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여전히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수급이 과거보다는 좋아진다. 실적에 대한 바닥은 아직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유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빠질 만큼 빠졌다에 대한 어떤 공감대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가가 삼라만성 철학 모든 게 통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 글로벌 이슈, 해외 증시 흐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간이 좀 많이 됐군요. 예, 그러면 준비한 거 잘 제끼고 글로벌 정시에 영향을 준 변수를 보겠습니다. 달러겠죠. 달러 약세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100을 이탈해서도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엔화 이야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고, 요 달러의 약세 효과 때문에 이 달러가 100 정도면은 22년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잠깐, 코로나 때 달러가 100을 넘어갈 때는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100을 넘어갔던 겁니다. 그때는 90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을 풀면서 달러가 거의 9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졌던 건데, 이게 만약에 달러 인덱스의 차트지만은 보통 이런 차트는 추세적으로 100이 깨지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보면 그냥 차트가 모든 걸 또 대변하진 않겠지만은 고점 치고 1, 2, 3, 4 세네 번 치게 되면 알아서 흘러내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달러 약세가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뭐 엔화 강세 또는 이런 걸로 가긴 가는데,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미국 정책 리스크로 인한 이슈 때문에 조금 달러 약세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베팅을 주저하는 것 같고, 근데 미국 정식 기준으로는 달러가 약하니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영향을 보는 변수는 뭐냐면, 왜 달러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러가 내려가서 좋긴 한데 너무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수급이 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원화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실제로 코스피에서 주식을 사긴 사는데 이걸 산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팔을 급락 이후에 왼쪽이 코스피인데 팔진 않는데 사진 않는 거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물은 사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의 변동성은 선물과 연계된 차익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차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물을 사고 안 사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수에 변동성을 미치는 건 대부분 비차익 바스켓 매도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도 50만 주 딱 때려버리는 거, HLB 60만 주 내오는 거는 전부 다 바스켓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산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수를 그냥 잡아놓고 일정 부분에 지수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파생 플레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거지, 선물을 산다고 해서 지수를 당기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최근에 변수가 이겁니다. 사기는 사는데 많이는 안 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지수가 좀 갇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 18,000선을 넘겨버리면 괜찮아요. 뭐 물론 200포인트니까 당장 오늘 밤에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18,000을 딱 넘어버리게 되면 8월 달은 why not? 그 다음에 7월 달 일본 160엔에서 142엔까지 그 하락폭에 이 일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까지는 이번에 이제 급락에 따른 8월 달 회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까지 땡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61.8%가 넘거든요. 이거는 N160의 쇼크까지 다 감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스닥이 18,000 이상까지 가느냐가 총 관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앞으로는 요 사이에서 갇힐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 자체는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게 예측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시장 자체의 상승 탄력성, 방향은 위인데 위로 피라미딩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예, 그리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네, 오늘 뭐 못하는 영어를 좀 적어놨는데 플랫 앤 부스터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나와야지 설명을. 뭐 어쩌자고. 자, 플랫. 앞으로 시장은 삼성전자가 8만 원대 행보한다든지 하이닉스가 20만 원대 행보한다든지 LG엔솔이 하루에 5천 원씩 저점을 높인다든지 현대차가 25만 원대 뭐 이렇게 삼바가 94만 원대 셀트리온이 20만 원 미만 요럴 가능성이 일단 1순위고요. 그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딱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 저희가 요즘 2,700원 자리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까지 값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 봤지만 원래는 지금의 페이스면 미국장 페이스였으면 우리나라가 2,800 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못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장이 크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고. 그래서 플랫 앤 부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플랫입니다. 특별히 많이 안 움직이는 거. 근데 부스트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폭발이거든요. 위로 터질 수도 있고 밑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위로 터지고 밑으로 터질 그 핵심은 누가 하냐면 파월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의외로 9월 18일 가기 전에 이번 그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물론 이제 금리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가 아니고 저는 그리 봅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엔비디아 이벤트고 왜냐하면 이미 다 미국은 반영이 됐으니까 그리고 30%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90달러에서 마디 가격 지난주에 적어드렸습니다. 90, 117, 130 딱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0이거든요. 그건 엔비디아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부스트라는 걸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 갈 수 있는데 튄다 그러면 한 2,850까지 밀리면 2,600선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변동성을 조금 크게 본 이유는 뭐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눌리면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싸리 2,600 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지수 기준으로 팔고 싶은 분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플랫하는 구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란 말은 안 하겠는데 들고 있고 2,800 이상 갔을 때 익절해라. 그렇게 전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많은 분들이 2,700 써놓으면은 좀 물량을 좀 줄여놓자, 현금을 좀 확보해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결국 상향에 대한 자신감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러운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 또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과 시장에 대해서 하여튼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 이번 주 편 8월 21일 말고 지난주 편 8월 14일 편을 잠깐 복귀해 보도록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특정 종목에 쏠림이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소외 섹터나 종목의 차별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거 뭐 그렇게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방산도 보시면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에 거래 정지인데 롯데만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장 특징 자체가 이번 주 편으로 넘어와도 실제로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으로만 매기세가 있는 겁니다. 방산 가는 게 방산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대 롯데만 강한 거예요. 현대 롯데만 강하니까 안 같은 LIG 넥스원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나는 방산인데 내 종목은 껌딱지 플랫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고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건설, 조선, 자율주행, AI, 애플 뭐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아주 산발적으로 나와요. 저는 사실 지금 뭐 요새 뭐 로봇도 좀 까짝까짝 되는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 그거는 뭐 장중에 상관이 없는데 오늘 올랐다고 해서 바닥에서 배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주를 바닥에서 완전 사게 되면 다음날 물릴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번 반등을 여기서 용기 있게 못 들어가신 분이라면 한 템포 쉬어버리고 괜히 올라갔다고 중간중간에 미리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대형 조름에서도 제가 오죽하면은 대형 조름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종목을 10개 이상을 뽑기가 어려워요. 장이.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지수는 좋지만은 실제로 시장 파워는 뭔가 이벤트, 그 이벤트가 파월이든 28일 엔비디아든 9월 18일 금리 결정이든 조금 지켜보는 심리가 좀 강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이나 sek터가 있다면 어디예요? 대형주는 지금 엔솔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엔솔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좋고
현대차나 자동차주는 그냥 계속 8월 하순 9월 초순부터는 조금씩 모은다는 관점을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차 25만 원대, 기아 10만 원대 저는 나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스윙 트레이드를 한다면 조선 기자재 쪽 흐름 자체가 조선주 본주는 조금 쉬고 있는데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 뭐 성광변대라든지 카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태광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국 엔진 같은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건설 기자재 쪽은 저거는 났는데 막상 살라니까 손이 안 나가니까 그냥 기다리시죠. 예, GS건설, HSD, 현대산업개발 제가 원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 높은 가격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조금 적어둔 거는 단타 하시는 분은 오늘이 찐시황이잖아요. 오늘 2시 59분에 레이더 하나 들어온 게 원전 관련주입니다. 물론 단타니까 길게는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양봉 선생이 내가 보니까 이 금감원의 그 여러 가지 이번에 정책 이거에 따라서 그 쌍방향이 안 되니까 이 화려한 이 손놀림과 액션이 막 늘어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바이브레이션이 많았습니까? 아니 뭐 액션도 뭐 화려했어요. 이거는 파월입니다. 아유, 이게 예, 그만할 예. 네, 갈수록 화려해지시는 우리 양봉 선생님. 자, 보약 한 잔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